일단 오늘 경기 전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오늘 경기도 좀 답답한 부분들은 있긴 했죠. 솔직히. 내용 부분에서는 특히 전반전에 그 후반까지 굉장히 안 좋긴 했었죠. 예. 네, 그러면서 뭐 슈팅도 9회밖에 가져가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어쨌건 간에 그래도 태국 원정에서 개개인의 능력은 그래도 빛을 발한 부분들도 있었고, 네. 예, 특히 이제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이 세 명은 조금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죠. 네, 확실히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낸 결과긴 한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그리고 교체 카드는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박진섭 선수를 넣은 것도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경기 때는 조금 첫 교체가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했던 건 어떤 건지 알았는데 거기서 실점을 했으면은 그때 조금은 임기응변을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그래도 교체 타이밍을 굉장히 빠르게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가져가고 또 나머지 교체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네. 예, 물론 뭐 모든 교체가 통했다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전보다는 좋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태국 우리 이기면 보너스 받을 거 날아갔네. 날아갔죠, 뭐. 그렇죠. 이기면 3억 이상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1억 이상 받았어요. 그랬는데. 예. 자, 위기의 순간에 월클이 빛을 발한다. 결국에는 뭐 정말 솔직히 전반전은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이강인의 찔러주는 패스, 손흥민의 마무리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뒤에서는 후방에서는 김민재가 지키고 있는데 김민재 오늘 패스는 예. 정우가 그 MOM 뭐 자꾸 물어보시던데 MOM 오늘 경기 MOM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김민재 선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민재. 오늘 경기 솔직히 뭐 이강인도 너무 잘했지만 네. 저는 김민재라고 봐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뛰었고 그런 활약을 계속 이어가면서 조금 더 골에 관여를 했다면은 이강인도 뛴 시점까지는 이강인, 김민재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맞아요. 예. 그래도 김민재는 끝까지 뛰었고 심지어 마지막 골 도움까지 줬기 때문에 결국 근소하게나마 김민재. 네. 예. 지금 NK님이 김민재 제일 못했는데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이게 축구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을까요? 김민재 선수가 세 골에 다 관여를 했는데 네. 거기다가 수비도 좋았는데 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김민재 오늘 뛰는 거 보고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사실 뒤에 뭐 수비 커버라든지 예. 특히 오늘은요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러니까 공격의 시발점이 다 김민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골에 다 관여한 것만 보더라도 예, 못했다라고 할 수 없죠. 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질문 받으면서 여러 얘기 할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질문 중에 두버진이 빨대니 궁금한데 왜 소니는 풀타임만 뛰게 할까요? 좀 교체 좀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도 차라리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강인 선수는 조금 두고 손흥민 선수를 만약 교체를 할 거면 그 타이밍을 좀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기도 네. 하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이제 손흥민이 빠지게 되면은 상대 선수들이 이제는 좀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손흥민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손흥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이제 못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네. 네, 존재 그래서 자체만으로.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도 이제 마지막 20분 동안은 밑에서 찔러주는 패스들을 계속했어요. 네네, 거기서 맞아요. 또 이제 양질의 패스들 찔러주기도 하고. 옵사 걸리긴 했지만 아웃프론트로 찔러주는 패스도 대단히 대박이었고요. 그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뺀 게 아닌가. 물론 네. 그간 저희도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태국이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도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 좀 뺐으면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오늘 토트넘 팬들은 왜 또 점수차 벌어졌는데 토트넘이 싫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도 그런데, 예, 어쨌건 감독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그럼요. 예, 또 그럼요. 이제 거기다가 이 경기 덕에 이제 7경기 연속 실점이었거든요, 한국이. 근데 그게 마침내 끝났어요. 예. 8경기 만에 무실점이었던 거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무실점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고려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비는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공격은 공격만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오늘 그걸 예. 보여준 거죠. 김민재 그렇죠. 선수가 어. 계속 이제 기점이 되는 패스들을 찔러주면서 네. 그러면서 실질적인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을 맞아. 했다면은 또 이제 그 손민 선수가 이스무인의 상대가 막 올라올 수는 없는 그런 것도 뒷방 있기는- 맞으니까. 예, 그렇죠. 네. 예. 7경기 만에 무실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점을 계속 해왔단 7경기 말이에요. 연속 실점. 7경기 연속 실점이었는데 이제 그걸 깼습니다. 김영건 선수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김민재의 짝 김영건 선수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이전 경기보다 그가 1차전보다는 패스가 나오긴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1차전보단 나았다? 하지만은 김영건 선수의 이제 나이라던가 이런 것들 고려하면 그리고 확실히 활동폭이 줄어들긴 했어요. 김영건 선수가. 아하. 아니, 그러니까 공 끌고 못 올라가더라고. 아까 네, 입중계에서도 그러니까요. 얘기했지만 네. 공간이 좀 있는데 네. 좀 불안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인지 네. 이게 많이 올라오질 못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공간을 내줬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렇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예. 그러면서 상대 선수를 끌어들인 다음에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패스를 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 센터백을 이제는 조금은 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변화도 들어요. 필요하고 진짜 진지하게 김민재 선수의 짝으로 오래 갈 만한 선수, 그러니까 향후 이제 센터백을 맡을 선수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가리고 옥석을 가리고 네. 좀 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만 지금 놓고 보는 거고 오늘 경기 보고 2연전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일정 보고 감독 선임까지 저희 순서대로 좀 갈 텐데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전반과 후반의 차이가 좀 컸다고 봐요. 전반전은 솔직히 전 진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1대0으로 네. 끝나긴 했지만 전반과 후반의 경기력이 좀 달라진 이유? 뭐 태국을 꼽을 수도 있고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평가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제 박진섭 선수 투입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이죠. 결국 그거구나. 네. 아니, 물론 그러니까 후반 초반에는 좀 안 좋았거든요. 예. 그때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박진섭 선수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여가지고 조금은 이제 호흡이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드러나면서 네. 계속해서 콜미스가 났잖아요. 아 그때 막 이렇게 했지. 네, 콜미스 나면서 조금은 위험한 장면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은 이제 그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박진섭 선수가 확실하게 그래도 포백 앞에서 단단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그 박진섭 선수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라볼피아나 전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재하고 김영건이 좌우로 벌리고 그 사이로 박진섭이 내려와서 3백을 형성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박진섭이 있다 보니까 황인범이 올라가서 뛰게 되면서 맞아. 황인범 선수가 사실 전반전에 조금 그러니까 기점이 되는 패스들을 하기도 했어요. 황인범 선수가.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미스가 많았었는데 그 백승호랑 같이 뛸 때는 둘 다 이제 수비 부담이 되니까 둘 다 자신 있게 못 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박진섭 선수가 확실하게 마당새 역할을 해주니까 네.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더 플레이가 잘 풀린 그러면서 공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과 후반의 차이는 아무래도 박진섭 선수 투입으로 좀 네. 전적인 변화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백승호 선수를 넣으면서 이제 원하는 효과 자체는 그래도 백승호 선수가 좌우로 뿌려줄 줄 아는 선수여서 네. 그래서 이제 후방 빌드업을 시키려고 내보내는 건데 문제는 백승호 선수가 1, 2차전 다 그걸 못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못 보여주면은 그럴 거면 차라리 앞에서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황인범을 전진시킬 수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박진섭 카드가 통했고 오늘 경기로 얻은 수확이 그러니까 경기력적이면 좀 이따 이제 1, 2차전 총평하면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볼 텐데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수확 박진섭 선수. 그렇죠. 박진섭 효과죠. 네. 네, 확실히 박진섭이 버텨주니까 음. 조금 더 공격도 그러니까 공격은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수비도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안정적이어야지 공격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공격도 좋아야지 수비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공격이 위협적으로 나오면은 상대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그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박진섭 선수의 그 활약이 또 하나의 희망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문환 선수도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물론 그 스로인 미스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미스. 야, 근데 그거 우리 화면 그거 넘어가가지고 예. 그 우리도 이게 뭔 상황이야 막 예, 이랬었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굉장히 아까워하길래 아니 왜 아까워하지 이랬는데 예. 그 이제 김문환 선수가 스로인 미스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걸 이제 상대 선수가 가로채서 슈팅 가져간 거를 조현우 골키퍼가 막아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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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또 김문환 선수의 투입도 한번 조금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 최고의 수확은 손흥민, 이강인이 이렇게 또 네, 안으면서 네. 그동안 좀 응어리진 걸 확실하게 응어리진 풀어낼 수 것들. 있... 예. 그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딱 안았을 때. 이제 나올 게 나왔다. 맞죠? 예. 아, 그거는 진짜 저번에 맞아. 나왔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맞아. 네. 예. 그러면서 좀 그동안 아시안컵 이후에 진짜 마음속에 있던 형님 말대로 응어리나 막 그런 것들이 싹 뭔가 내려간 느낌. 예. 예. 아니 그리고 그가 스타일적으로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고요. 그럼요. 이강인 예, 선수한테도 손흥민 선수가 필요해요. 예. 그냥 결국 도움과 이제 골을 넣는 관계는 공생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만 잘한다고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전방에 득점력이 없는 선수면 아무리 양지의 패스를 줘도 골을 넣지 못하고요. 웨질리 아스날에서 그때 20도움을 넘기지 못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예. 예, 그 반면에 이제 또 아무리 침투를 잘해 들어가서 그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아서 좋은 그 위치에 있더라도 걸로 찔러주는 선수가 없으면은 그것도 이제 말짱 거면은 도루묵에 네, 가깝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당연하죠. 찔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난 태국하고의 홈 경기에서도 이강인과 손흥민 조합에서 슈팅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강인 네. 선수 물론 뭐 짧게 나왔습니다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기에서 터질 게 터졌다는 아, 거죠. 진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시안컵 이후에 바라던 그 두 선수의 합작골 그리고 두 선수의 껴안는 장면을 오늘 이 중계하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사실 오늘 굉장히 기뻤는데 네. 이재성 선수는 진짜 아래쪽까지 내려가가지고 정말 뭐 연계도 하고 볼 받아주고 진짜 약간 숨은 공로자 느낌도 있어. 숨은 공로자. 자, 강인 선수 너무 귀엽다. 네. 오늘 그 장면이 진짜 그동안의 어떤 막 그런 거를 좀 씻기게 하는 그런 골과 세레머니였던 것 같고요. 이재성 덕에 이겼다.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자, 지금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얻어냈던 수학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반대로 오늘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더 확고해졌다 혹은 뭐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을까요? 점들? 일단은 물론 뭐 이게 그 아직 뭐 황성호 감독님이 정말 짧게 맡은 거잖아요. 네네, 팀을. 시간이 좀 없었죠. 네,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어쨌건 간에 여전히 팀으로 하나로 구동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간격 이슈라던가 간격이 여전히 넓어. 예. 클린스만 같아.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1년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 생각하면은 첫 경기가 가장 경기력 좋았어요. 그러면서 갈수록 내려갔거든요. 이 얘기 제가 예전에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경기는 벤투의 맞아요, 그 색깔이 맞아요. 남아 있었어요. 맞아요. 선수들도 그대로 뛰었던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갈수록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격이 넓고 이런 문제는 아마 한동안은 조금은 따라다닐 것 같긴 해요. 그 조정이 안 되나요? 쉽게? 바로 되기는 쉽지는 않죠. 네, 오랫동안 또 호흡을 맞추고 이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표팀이어서 더 그래요. 음. 이게 그 소속팀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이라는 게 있고 그동안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것도 어쨌건 간에 프리시즌도 보면은 첫 경기가 가장 안 좋았어요. 토트넘. 첫 경기 안 좋다가 갈수록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표팀은 정말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모여서 그러다 보니 이제 조직력 맞출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간격이 좀 공수 간격이 넓어지는 거는 오늘 확실히 좀 명확하게 더 드러났고 네.
당연하게도 이게 개선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롱패스 의존도가 좀 많았다. 오늘 유난히 많았다. 네, 네. 오늘은 약간 조금 선발도 그렇게 나온 것처럼 저희가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실제로도 그래서 롱패스 상당히 많이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롱패스는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전 경기 내용이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뭐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선수에 대해서는 뭐 이제 김영권, 김진수 선수는 아. 예,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 어느 시점이 되면 사실 이제 우리 대표팀도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좀 네. 있어야 되는 흐름 속에 또 가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백승호 선수도 좀 아쉬웠고, 예. 근데 백승호 선수가 지금 어찌됐건 버밍엄에서도 잘하고 백승호 선수 살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황인범에 우리가 짝꿍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살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인이 들긴 해요. 사실 좀 공격적으로 뛰어야 되는 선수 때 백승호도 그러니까 백승호가 뭐 공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조금은 옆에서 부진을 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선이 화려하잖아요. 이선이 화려하죠. 예, 이선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이선 자원들을 쓰려면은 미드필더를 2명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미드필더를 예를 들어서 3명 구성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 박진섭을 밑에 받고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또 이제 뭐 백승호, 황인범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도 경쟁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정호연 선수 잠깐 뛰면서도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뭐 홍현석 선수 저는 홍현석 선수 지난 1차전에 정말 마음에 네.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홍현석 선수 같은 선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좀 백승호 선수 쓰기가 까다로운 거는 사실이긴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대표팀 입장에서는. 네. 자, 오늘 뭐 어찌됐건 전술적으로는 간격의 문제 그리고 뭐 일부 선수들 이제 좀 세대 교체 흐름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약간은 아쉬운 점도 보였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